어떤 시술도 이거 하나 시술했다고 해서 피부도 좋아지고 얼굴형도 예뻐지고 트러블도 좋아지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효과를 내는 시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의 주제는 남성 피부과 시술이에요. 옛날처럼 여자친구나 와이프 따라서 끌려오는 분들보다 먼저 고민 가지고 내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훨씬 많아져서 남성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추천 영상을 써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시술을 장황하게 늘어놓자면 너무 길어지니까 주제별로 해서 이거는 진짜 추천한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윤곽입니다. 남성분들은 사실 피부 결이나 광나는 피부 이런 것보다는 그냥 얼굴의 윤곽, 남성미가 살아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윤곽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노화가 진행되면서 남성미가 떨어지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어디가 무너지냐면 이 턱선이 되게 많이 무너져요. 그냥 단순히 이제 20대 소중반 분들이 조금 살이 많은 경우에 여기가 라인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여기가 샤프하던 분들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 턱선과 목이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고 이렇게 쫄쫄 하나의 구획처럼 변한다는 그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다른 데도 건들자면 건들 수 있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하안면, 이 턱선의 라인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거는 울세라입니다. 사실 이중턱에는 여러 가지 시술이 가능해요. V올렛, 지방분해 주사 등도 있고 하지만 지방분해 주사 단독으로 치료했을 때 여기 라인이 사는 효과가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노화로 인한 처짐은 이 처짐을 어느 정도 개선을 시켜줘야만 원래 상태에 가깝게 돌아올 수 있거든요. 첫 번째로 가장 추천드리는 시술이 그래서 울세라입니다. 30대 중반 이후로 턱선이 점점 무너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울세라를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V올렛과 같은 지방을 좀 정리해주는 시술들을 컴바인을 할 것인지를 조금 더 선택적으로 고려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여기 쪽 라인 얘기가 나와서 마련인데, 근육이나 침샘이 좀 비대한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기 교근이죠. 씹는 근육, 상하턱 보톡스 적응증이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간단하고 큰 부작용도 없고 시술하고 효과도 긴 좋은 시술이고요. 침샘은 여기 귀밑샘이랑 턱밑샘이 좀 비대한 분들이 있어요. 여성분들은 보통은 귀밑샘이 비대한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귀밑샘이랑 턱밑샘 모두 비대하신 분들이 꽤 됩니다. 그래서 촉진했을 때 살이 아닌 무언가 덩어리가 있다면은 이거는 뭐 울세라를 하든 다이어트를 하든 크게 호전되지 않는 부위거든요. 여기는 가장 좋은 치료가 보톡스입니다. 그래서 적응증이 되신다면은 보톡스 시술을 같이 하시는 게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윤곽에 대해서는 울세라,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은 이제 보톡스, 세 번째로는 지방분해 주사,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피부결인데요. 피부결이라고 조금 브로드하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남성분들이 피부에 대해서 뭔가 고민이 있다 하면은 보통은 모공이나 여드름 흉터입니다. 사실은 여드름 흉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양이나 아니면 그 심한 정도에 따라서 치료법이 너무 다르고 한 번의 치료로 사실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기는 조금 어렵기는 해요. 그래서 이걸 조금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모공 같은 경우는 타고난 모공 크기를 줄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원래는 이렇게 동글동글했던 모공들이 이렇게 세로로 늘어지게 돼요. 피부가 처지는 방향과 일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당연히 시각적으로 봤을 때 모공이 더 부각돼 보이거든요. 근데 얘는 저희가 피부과 시술로 어느 정도 교정해줄 수 있죠. 대표적으로는 써마지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써마지를 제가 엄청 적극적으로 남성분들께 말씀드리지는 않는데, 왜냐면 써마지가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프고, 그리고 왠지 저라면은 이렇게 아픈데 뭔가 얼굴이 엄청 좋아져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써마지는 그런 능력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뭔가 첫 번째로 레코멘드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솔직한 생각으로는 남성분들이 피부가 두껍다 할지라도 노화가 진행되는 건 동일하기 때문에 노화로 인해서 늘어진 모공이 고민이시라면은 써마지는 당연히 고려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스킨보톡스예요. 스킨보톡스는 즉각적으로 예뻐지는 효과도 있지만 꾸준히 받았을 때 안티에이징 효과도 있는 일석이조의 올라운더 시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톡스를 뭐 근육에 놓을 때나 침샘에 놓을 때보다는 더 묽게 희석을 해서 한 땀 한 땀 피부에 놓는 시술입니다. 즉각적으로 모공이나 홍조, 여드름, 기름기 이런 것들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 라인까지 잘 주사를 했을 때 얼굴이 뭔가 조금 더 예뻐지고 윤곽이 정리되는 효과가 있어요. 사실 어떤 시술도 이거 하나 시술했다고 해서 피부도 좋아지고 얼굴형도 예뻐지고 트러블도 좋아지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효과를 내는 시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스킨보톡스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얘는 통증이 굉장히 심하지만 효과가 너무 좋아서 제가 웬만하면
웬만하면은 제게 진료를 보러 오시는 모든 분들께 항상 추천드립니다. 특히 남성분들 모공이나 기름진 피부 고민인 분들이 많은데 그럴 때는 스킨보톡스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되는 시술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모공이나 흉터에 대해서 레이저 시술도 고려를 할 수가 있는데 당연히 너무 흉터가 심한 분들은 박피성 프락셀을 고려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흉터가 너무 심하지 않고 어느 정도 완만하게 젠틀하게 치료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바늘 고주파 시술이 가장 좋은데요. 포텐자, 쿼드세이, 시크릿 등등 여러 가지 기계들이 있는데 기계마다 약간의 디테일의 차이가 있을 뿐 사실 기본 원리는 동일해요. 기본 원리를 함은 미세한 바늘로 피부를 찔러요. 여기서 1차적으로 물리적인 손상을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로는 바늘 끝이든 그 바늘 전체에서든 열에너지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 열에너지는 대부분은 진피층으로 쏴주게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 손상과 열 손상을 통해서 피부가 재생을 하게끔 유도를 하는 시술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모공이나 피부결, 활동성 여드름 등에도 효과가 좋고 여드름 흉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1회 만의 치료로는 좋아지기는 어렵지만 보통은 3회차까지는 추천을 드리는데요. 2, 3회차까지 반복 시술했을 때 DSLR이나 메타뷰 같은 피부 분석기로 촬영해서 보면은 확실히 그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결 같은 경우에는 남성분들은 바늘 고주파 시술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빨간 펜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거 되게 어렵네요, 같이 하기가. 당연히 남성분들도 주름이나 노화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특히 한 30대 후반부터는 뭔가 점점 이제 팔자나 이런 깊은 주름들이 깊어진다 이런 느낌을 받기도 하고 이제 50대 이럴 때부터는 미간이나 이런 주름도 굉장히 깊어지고 이마 주름 등등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 노화를 되돌리는 것보다는 노화를 미리 방지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30대 이후부터는 여성분들과 마찬가지로 이마, 그다음에 미간, 그다음에 주름 보톡스는 당연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40대부터는 또는 이제 눈 뜨는 힘이 좀 부족한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미간이나 이마 보톡스 받고 한 달 정도는 눈이 붓고 잘 안 떠지고 뭔가 더 얼굴이 못생겨지는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보톡스의 가장 큰 장점은 영구적인 부작용을 남기지 않는 시술이라는 데 있어서요. 좀 불편한 시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감안하고서라도 꼭 1년에 두세 번 받아라. 이렇게 설명드리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눈가주름, 이마주름, 미간주름은 아까 말씀드린 침샘이나 사각턱처럼 예뻐지기 위해 받는다기보다는 지금 당장이 아니고 10년, 20년 뒤에 당신을 위해서 꼭 받아라.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시술입니다. 그 다음에 써마지. 써마지는 남성분들께 아주 막 적극적으로 제가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면 너무 아프니까. 남성분들이 평균적으로 여성분들보다는 아픈 시술을 더 무서워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천드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안티에이징에 관심이 있다 하시면은 당연히 이론상 써마지도 추천을 드리기는 합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너무 많은 시술들을 얘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남성분들 중에 쾌한 게 고민이 되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은 이 볼륨 때문에 좀 낭성미가 떨어지는 게 고민인 분들이 비율상 더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당연히 그냥 볼륨을 줄여주는 리프팅이 가장 효과적인데요. 인모드, 온다 리프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내가 너무 아픈 것도 싫고 다운타임도 겪고 싶지 않고 한 시술만으로 좀 슬림지면서 얼굴이 좀 좋아져 보이고 싶다 하시면은 온다 리프팅 추천을 드립니다. 온다 리프팅은 핸드피스가 대중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얼굴에 쓰는 거는. 그래서 지방을 좀 줄여야 되는 부위, 이중턱이든 이 턱 살이 됐든 아니면 이 마리오네트 가쪽에 살이 좀 있든 앞볼에 살이 많든 부위에 따라서 볼륨을 줄이는 게 더 좋을 것 같은 부위에는 지방을 조금 더 감소를 시켜주는 커다란 핸드피스를 쓰고 경우에 따라서 볼륨 감소보다는 탄력을 조금 더 개선시켜주는 게 병합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부위에는 탄력 위주의 핸드피스를 사용하면서 의사가 직접 얼굴에 맞게 조금씩 조절하면서 쓰는 게 되게 좋은 리프팅이고 가장 좋은 거는 안 아프고 20, 30명 중에 한 명 정도 하루 정도 붓는데 보통 별 처치 없이 잘 돌아오고요. 멍이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이 정도. 그다음에 남성분들께 제가 추천하지 않는 시술이라고 하면은 추천하지 않는 시술. 첫 번째로는 이제 아픈 거 대비 효과가 조금 미비하다고 느껴지는 것들. 이를테면 리쥬란. 당연히 피부가 너무 건조하거나 장벽이 무너졌다거나 어떤 특이한 이슈가 있는 경우는 이제 예외로 하고요. 그냥 피부 좋아지기 위해서 리쥬란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통증 때문에 너무나 아픈 기억을 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리쥬란은 제가 남성분들에게 무조건 해라라고 추천드리기는 조금 어려워요. 차라리 그냥 스킨보톡스 맞는 게 즉각적으로 예뻐지기도 하고 안티에이징 효과도 있으니까 상당히 추천합니다. 또
비추천 시술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 원네에는 없는데 엠페이스는 제가 그렇게까지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원네에 뭐 없어서 추천하지 않는 거는 아니고 엠페이스라는 시술 자체가 이제 중안부의 이제 근육을 재활 치료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한데 좀 가성비가 좋지는 않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가성비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이거 말고는 사실 얼굴에 따라 너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만약에 정말로 볼륨이 필요한 부위에는 당연히 필러 시술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게 원칙이고, 나머지들은 이제 여성에 비해서 남성들이 조금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래도 안티에이징은 중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다뤄봤습니다.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뭔가 피부과에 처음 내원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은 정보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